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의 금귤은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금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칼슘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귤을 고를 때는 윤기가 돌고 탄력이 있으며 선명한 주황색을 띠는 것이 좋은데요. 금귤을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은 만큼 먹기 전에 꼭지를 떼고 소금물로 세척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 하면 바로 고기인데요. 특히 한우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가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가족과의 외식 메뉴나 회사의 단체 외식 메뉴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고기라고 합니다. 다양한 고기 종류 중에서도 소고기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국외에서 수입도 많이 되고 있지만 특히 신선함과 함께 입안 가득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한우에 대한 인기는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한우는 단백질을 비롯한 미네랄과 무기질 성분을 함유해 신체 기관의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을 준다는데요. 이와 같은 효능과 맛 덕분에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한우를 다루는 식당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충북에 위치한 한 매장. 고품질의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1980년대로 회귀한 듯 그 시절의 아늑한 인테리어가 고객들을 반긴다고 하는데요. 옛 감성을 일으키는 레트로한 분위기로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아련한 추억을 선사하며 반대로 젊은 세대는 색다른 멋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맛과 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한우를 제공하고 싶어서 매장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썹 시스템에 의해 도축 가공된 최고의 품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우고기 중 갈비를 주문하면 우선 특제 소스로 만든 겉절이와 대파김치, 양파 장아찌 등 다양한 밑반찬이 나온 뒤 먹음직스러운 붉은 살코기 사이로 하얀 눈꽃이 핀 것처럼 마블링이 빼곡히 박힌 한우갈비가 등장하는데요. 화력이 좋은 연탄불 위에 올려 구워 먹으면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촉촉하게 머금은 육즙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풍미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입맛 돋우는 대파김치나 아삭한 식감의 양파장아찌를 곁들여 먹으면 그 풍미가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먹어봤는데 고기 질도 좋고요. 맛도 좋고 육즙도 살아있고 되게 다 밑반찬들도 괜찮고 해가지고 다 맛있는 것 같고요. 사이드 메뉴는 라면도 먹어봤지만 라면도 되게 얼큰하고 고기의 질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적으로 사람들이 소고기를 좋아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화력이 좋은 연탄불은 고기의 육즙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고기를 먹는 동안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해 마지막 한 점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며 나오는 가스가 몸에 해롭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저희 특허받은 연탄을 사용하며 유해가스나 악취 등을 최대 약 9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살이 연하고 씹는 감칠맛이 좋은 살치살과 늑간살, 등심 등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한꺼번에 맛볼 수 있는 한우 모둠구이도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바로 뭉튀기라고 하는데요. 당일 도축한 한우를 한입 크기만하게 뭉텅뭉텅 썰어낸 생고기로 양념 소스에 찍어 먹으면 중독적인 식감과 함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인 메뉴 외에도 한우가 푸짐하게 들어간 된장찌개와 수제 스프로 만든 라면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뭉튀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고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제갈비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 녹으면 이제 와사비랑 같이 먹으면 그 와사비랑 쌈장의 조합이 너무 환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초기 창업 지원부터 매장 오픈 후 관리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본사에서 조립 과정부터 운영 관리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고 매장을 오픈했을 때는 홍보까지 해줘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고객들이 고기가 정말 맛있다면서 자주 방문해줘서 단골도 많이 늘었고 매장 운영도 어렵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한우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현재 50호점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0호점, 200호점 달성까지 지점, 본사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먹기 좋은 음식 하면 버섯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버섯은 산속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버섯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해서 판매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탓에 면역력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하는데요. 낮아진 면역력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기관지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맛도 영양도 만점인 버섯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가업으로 이어온 버섯 농사와 오랜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개인 사업자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식품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버섯의 소비 특성을 살린 치즈가 들어간 새송이 버섯을 첫 개발 상품으로 출시하고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식재료인 버섯을 용도에 맞게 제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주력 상품인 치즈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 경주의 따스한 햇살과 청정바람을 맞고 자란 무농약 새송이 버섯을 사용하며 수확한 새송이 버섯은 재배장에서 크기와 모양 확인 등 1차 선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장에서 간 머리와 몸통 상태를 확인하는 2차 선별 작업을 한 뒤 단단하고 신선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3차 선별을 거친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밑동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버섯 중앙 부분을 파공하고 치즈 주입기로 모짜렐라 치즈와 고다 치즈를 충전하고요. 냉각시킨 뒤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밀봉 포장을 한다는데요. 굽기 좋고 신선한 버섯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마치 버섯 국가대표를 선별하듯이 여러 기준으로 깐깐하게 버섯을 선별하는데요. 너무 크거나 너무 짧거나 목이 가는 경우, 그리고 너무 뚱뚱해서 치즈 함량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경우, 또 머리가 크고 몸통이 많이 휘어진 경우는 모두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치즈를 충전하는 공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충분히 빈 공간 없이 꽉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높은 압력을 가하면은 버섯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채워야 하는 공정이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고 적지 않은 그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새송이 버섯 모양인데 잘라보면 속에 치즈가 들어간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으로 치즈 같은 경우 가공 치즈가 아닌 자연 치즈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치즈는 크게 자연 치즈와 가공 치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 치즈는 우유에 효소를 넣어서 응고, 숙성시킨 발효식품이며 가공 치즈는 우유 대신 식물성 유지 및 조미를 넣어서 재가공한 치즈를 말합니다.
저희는 자연 치즈 함량이 낮아 맛과 향이 부족한 가공 치즈 대신 식품 첨가물이 없고 고유의 맛과 향이 풍부한 자연 치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울 때 흘러나오는 치즈와 주위에 퍼지는 치즈향으로 새로운 맛과 보는 즐거움을 주며 아이들 간식으로 먹기에도 좋고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곁들여 먹기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버섯과 고단백 식품인 치즈의 조합은 서로의 영양적 가치를 보완하여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식구들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만 먹는 애들한테 버섯을 먹이려고 치즈를 섞어서 고기와 함께 구웠는데 애가 정말 잘 먹는 거예요. 그래 버섯에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품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치즈가 들어간 새송이 버섯 외에도 몸에 좋은 5가지 버섯으로 만든 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버섯차는 상황버섯, 차가버섯, 표고버섯, 동충하초, 망가닥버섯 이렇게 5가지입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버섯들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건강 유지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티백 형식의 침출차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버섯차입니다.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꼼꼼한 작업 과정을 거쳐 버섯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버섯을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만든 치즈가 들어간 새송이 버섯은 맛과 영양 모두 겸비한 상품으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앞으로도 버섯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이 버섯의 이로움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치과 치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와 같은 고난도 치과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공포를 덜 수 있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치아는 특성상 명구치가 빠지고 나면 새로 치아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신체기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치아는 음식을 섭취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문제는 노화나 사고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치아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에는 틀니나 브릿지 같은 보철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치아 상실 시 예전에는 틀니를 이용하여 한자 맞춤형 치아 모형을 입안에 걸치는 형태로 복원하였습니다. 인접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고 이물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치조골의 흡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여 단 한 번의 수술을 통해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 및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보철 치료 방법입니다. 노년 인구의 증가와 젊은 층의 식습관 변화로 인하여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 임플란트 수술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는 가수면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해 외과적 수술 부담을 완화시키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선 환자 개개인의 잇몸뼈 상태와 구강 구조가 천차만별인 만큼 CT와 엑스레이 등 정밀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임플란트 식립 방향과 위치, 각도 확인 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요. 가수면을 유도하여 감각을 완화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면 임플란트 하면 전신 마취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과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약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랑 해독제가 있고 의료진의 호출에 의해 환자는 가수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시술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긴장을 풀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볼 수 있어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경우, 통증에 민감한 경우, 구역 반사가 심한 환자의 경우도 매우 유용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협조도가 낮은 환자에 있어 더 안전하고 빠르게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의식화 진정요법을 통해 통증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건 어떨까요? 김근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합치료학과 전문의 김근일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수면 임플란트는 치과 공포증이 있는 환자, 마취에 민감하거나 구역 반사 문제가 있는 경우, 고혈압 및 당뇨,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등에서 매우 유리한 술식입니다.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 등 난이도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 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편안한 술식입니다. 수면 임플란트를 고려한다면 먼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의료진의 실력입니다. 환자의 입안 상태와 치료 방법을 진단,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술 의료진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높이는 의료 체계와 장비 구축 역시 수면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감시 장비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은 크게 임플란트 수술 후 문제점과 사후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수술로 인하여 상악동 염증 문제 및 하치조 신경 손상, 감각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싶다면 정확한 진단 및 상담 후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완료 후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치주염에 걸리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끼고 치태 관리가 잘못된 경우 주변 치조골이 흡수될 수 있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임플란트 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의 특정 부분에만 압력이 쏠리거나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 보철물 손상 및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루 정도 수술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해야 하며 처방약은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음주, 흡연 등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도 수술 부위 회복에 방해가 되므로 당분간 운동은 쉬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아도 본인 치아처럼 평생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하여 주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치과 공포증을 가지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까지 이어진 경우가 많아 충치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 그리고 사랑니 발치 등에 꼭 필요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간단한 충치 치료, 잇몸 치료 외에도 매복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치료 등 치과 치료 전반에 걸쳐 수면 치료 적용이 가능하니 구강 질환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하루빨리 치료를 받기를 권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사고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몸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단순 통증을 넘어서 체형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긋난 신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형 교정센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체형은 시간이 갈수록 각종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일시적일 때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지 않은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한 자세로 오랫동안 보다 보면 결국에는 변형된 체형이 자리 잡게 되고 신체 곳곳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일상을 괴롭히는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거나 체형 교정에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체형 교정 센터. 이곳은 바른 몸의 정렬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형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올바르지 않는 자세로 인해 체형이 틀어지고 그로 인해 통증이 발생되는데요. 저희는 바른 자세와 올바른 체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통증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은 대표는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운동치료 교육을 이수하며 임상심리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의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크게 체형 교정과 통증 케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체형 분석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체형 문제를 분석하고 틀어짐이나 기울기, 각도를 수치화해 체형 불균형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후 고객에게 맞는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 중 하나인 거북목 같은 경우 어깨가 굽어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흉골 부분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목의 위치도 앞으로 빠지며 거북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선 어깨를 펴는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합니다. 그 이후 목을 교정해야 더욱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 장기간 거북목을 유지하고 살았다면 척추에서 골반 안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의 수축 정도를 파악하고 그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오면 구부정해지고 걷기 힘들고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디스크를 평생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체형과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써서 관절이 아프고 닳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절이 어긋나 있거나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 사용하면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고 빨리 닳아지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신체 균형을 잃고 몸의 통증까지 겪는 현대인들이 많다는데요. 방치하지 말고 체형 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를 통해 비뚤어진 체형을 바로잡아 몸의 균형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성은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형 교정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과거에 제가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그 뇌경색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환자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병원은 진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 치료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었었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또 같이 공감하고 부딪히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요. 아마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료를 잘 보고 약을 잘 쓰시고 치료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마음에 짐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 마음을 더 많이 내어드리고 같이 공감하고 웃고 떠들고 화도 내드리고 욕도 제가 대신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굳어져 있던 그분들의 마음들이 좀 부드럽게 풀려지면서 불편했던 몸과 짜증스럽게 느꼈던 통증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작은 마을이나 도시의 주치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잠시 쉬다 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또 급한 일을 이제 보러 가실 수도 있고요. 약간 사랑방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 체형 교정이라는 게 단순히 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이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고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찾게 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통증은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요.
행복하고 웃음 짓고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삶인 거죠.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딩 능력이라고 합니다. 코딩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능력으로 많은 나라에서 코딩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랑 가운데 코딩을 좀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과거의 세대는 영미권을 필두로 한 세계화에 발맞춰 가기 위하여 영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IT 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코딩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코딩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고 창의 능력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학업을 추구하며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처음 코딩 교육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코딩이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녹여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쌓일수록 아이들의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 각각의 개별적인 장점을 살리는 교수법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직접 학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코딩을 배우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과 IT 세대에 발맞춰 가기 위해 배우는 성인 모두가 교육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성인반 같은 경우 대부분 실무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프로젝트 진행 시 개발자와의 소통을 위해 또는 회사 내 진급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IT 계열로 이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초급자를 위한 기초 커리큘럼부터 직무 프로젝트반,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장학금 사업을 통해 IT 계열 이직을 원하는 분들 수업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먼저 탄탄하게 만들고 배움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눈높이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 수업 같은 경우 융합 코딩으로 국어, 수학같이 과목의 연계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과 코딩을 접목하여 깊게 사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코딩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복합적으로 탐구해서 원하는 결과를 구현해낼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며 진로나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통해 개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로봇이나 센서에 연결해서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동차를 제가 직접 코딩해서 만들어보고 하니까 조금 더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전공하고 싶어서 학원에 오게 됐는데 여기 오니까 진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학원쌤들과 상담하면서 대입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동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딩. 이제는 눈높이 맞춤형 코딩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최서영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별화된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외국인과 소통을 위한 것처럼 코딩은 컴퓨터와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기타 언어를 잘 활용하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딩 방송을 통해 120여 편의 콘텐츠 개발과 수업을 진행하여 활용하고 있고, 수업 후에는 학습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인별 맞춤 시스템의 문제풀이와 피드백으로 소통하고, 마지막으로 출간된 코딩 참고서를 통해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5단계 시스템으로 저희의 수업을 만나볼 수 있도록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코딩 강의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전에 학교에서 진행했던 컴퓨터 수업이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반복 학습을 했다면 요즘에는 메타버스나 AI처럼 폭넓고 다양한 분야의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고학습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3D AI 프로그램과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 많은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할 때 마침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코딩 사업과 인연이 되어 화성시 내 초등학교 아이들과 실가시간 연계로 학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딩 관련 교재도 출판했다면서요? 한 방송국에서 IT 열풍으로 여러 코딩 프로그램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코딩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습과 더불어 꼼꼼하고 구체적인 참고서 같은 책이 있으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배우며 수능 시대를 살아온 지금 세대와는 달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위의 많은 부분에 있어 코딩이 녹아있게 되어 코딩이라는 것이 필수 배움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딩을 접해보지 않은 아이와 실무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아이가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동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저희의 차별화된 시스템을 좀 더 견고히 다져서 가능한 모든 아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테틱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호흡을 활용한 테라피를 통해서 고객을 관리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반복되며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변화 없이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문득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요. 이에 요즘에는 일상 속에서도 힐링과 휴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가꾸기 위해 에스테틱 숍을 찾아가 관리를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대전에 위치한 한 세미나실. 호흡을 활용해 얼굴과 체형의 비대칭, 몸의 불편한 부분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모인 협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호흡 테라피를 전파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협회의 탑 마스터와 부 마스터, 수석 마스터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소개하는 호흡 테라피는 일반적인 호흡법과 차이가 있으며 뇌의 가소성을 활용해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노령화 시대를 앞둔 시점에 노인 인구의 일상 속 건강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너무 포화된 에스테틱 시장에서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식으로 이제 에스테틱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자 호흡에 연관된 테라피를 찾게 되면서 이제 접목을 하게 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몸에 많은 불편증들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것을 많이 개선을 시키면서 저처럼 통증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이런 테라피를 제공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삶을 더 제공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라피로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테틱에서 호흡을 다루는 이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현재 에스테틱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테라피 에스테틱을 일을 하고 있는데 테라피에서 호흡은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테라피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른 에스테틱 샵보다
차별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조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세미나였습니다. 에스테틱 창업을 고려 중이거나 에스테틱 운영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기 원하는 운영자라면 몸의 균형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형까지 케어할 수 있도록 돕는 호흡 테라피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윤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협회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 호흡을 활용한 테라피가 고객뿐만 아니라 그리고 호흡 테라피를 진행하는 테라피스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뇌의 가소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에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호흡 테라피를 알리고자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테라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자율신경 기능 이상증은 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저희 호흡 테라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성신경을 사용해서 호흡을 이용해서 체성신경을 사용해서 구심과 원심성의 운동에 의해서 자극과 반응의 경로를 거쳐서 뇌와 척수를 자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 이상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을까요? 저희는 기기가 아니라 전문 기술, 즉 테라피를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협회의 운영 철학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에스테틱 운영뿐만 아니라 호흡 테라피를 이용한 협회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저희 샵에서 정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호흡 테라피를 많이 알려서 현재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 고객에게 좀 더 근본적이고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카드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업에 편리함을 주는 카드 관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임직원들의 보너스와 같은 기업의 복지를 비롯해 각종 영업과 판매 사원들의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이유로 회원들에게 카드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복지가 될 수 있는 카드 서비스를 선보이며 회원 관리가 쉽고 빠른 솔루션 개발 업체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휴를 맺은 파트너사의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된 카드의 금액을 충전하여 내역을 관리하는 등 기업이 사용하기 편한 수당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카드관리 통합 솔루션을 선보인 이곳.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단기간 내에 그 실용성을 인정받아 실사용자 수가 8,000명을 돌파하였으며 2023 한국 브랜드 소비자 평가 금융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문 개발 인력을 통해 피드백도 빠르게 하며 더욱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저희 회사와 고객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작 요청한 카드를 제작합니다. 그 후 고객사는 제작된 카드를 받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되는데요. 고객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임직원에게 미리 지급한 카드의 충전을 진행합니다. 임직원은 충전된 금액을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서비스는 고객사의 전용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며 고객사는 이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와 카드 사용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하고 내역을 확인하며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카드 서비스 사용을 위한 모바일 앱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카드 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는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고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관리자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앱으로 사용을 전환하여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성으로 대체되어 원하는 계좌로 출금하는 기능이나 같은 소속의 회원에게 수수료 없는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높은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카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복잡하고 관리하기 까다로운 기업 회원의 복지 및 수당 카드. 이제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 관리 솔루션을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기업의 복지 정책은 직원들의 생활 및 일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직원 만족도, 장기적인 인재 유치 및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과 직원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자 복지 카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카드 서비스는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와 포인트 전환, 회원 간 포인트 무료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기존 복지 카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결제사를 통한 해외 사용 또한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 서비스는 파트너사의 사용 방식에 따라 각종 영업과 판매 사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 지급 솔루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직원들의 보너스나 휴가비 지원 등 복지 카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처에 한계를 두기보다는 저희와 제휴를 맺은 파트너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것이 저희 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개발 인력을 통해 각 파트너사가 원하는 커스텀 기능을 제작하는 등 더 넓은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고객은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복지 카드를 선호하기에 식사, 문화생활, 교육, 주유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복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자신이 원하는 짝을 만나기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선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처음에는 어머니 권유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제 나이가 24살 대학생 때여서 대학생 창업을 하게 되었고 저만의 결혼정보회사를 만들고자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요즘 결혼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결혼정보 시장 자체가 예전 결혼정보 시대와 많이 다르게 부모님보다 당사자, 즉 본인이 오히려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현재 결혼 시장의 흐름은 매우 특징적인 변화가 겪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과 MZ세대 사이에서 결혼정보 업체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MZ세대에서는 교육이나 커리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결혼도 내 커리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맞는 이상형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커플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커플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하기 전 초기 상담을 통해서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원 가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이 과정에서 커플 매니저는 회사의 서비스 내용, 매칭 프로세스,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며 회원의 개별적인 요구와 우려를 파악하여 해소합니다. 원하는 니즈라든지 원하는 이상형, 또 나만의 스펙, 프로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의 성격 파악도 해야 되고 어떤 시기에 중매를 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성혼율의 비결이나 매칭 노하우는 뭘까요? 성혼율의 노하우는 분명히 진정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항상 통계를 내고 어떻게 누구와 언제 매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축적된 통계에 따라서 계속 매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성혼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직원 채용 시에 어떤 부분을 보세요? 직원 채용 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향을 많이 봅니다. 능력도 중요하겠지만은 능력은 교육과 그 트레이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오시면 처음에 트레이닝을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중매나 매칭을 할 때 그런 트레이닝에 따른 결과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커플 매니저의 성향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리더십과 부드러운 성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결혼정보 회사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정보 회사를 한 군데만 믿지 마시고 여러 군데, 3군데 이상은 상담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남의 제공의 질 그리고 회원의 질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커플 매니저의 성향 이 커플 매니저가 저한테 어떻게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매칭을 해줄 건가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해주는 건가. 더 중요한 거는 계약서와 약관이 표준 약관을 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 분명하게 나와 맞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는 확실하게 AI 시대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 중간 매개체가 분명 존재를 하고 그 중간 매개체가 바로 커플 매니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반이 AI 대 겉은 사람, 신속 정확 검증을 통해서 올바른 매칭 그리고 앞으로는 커플 매니저 양성과 매칭 매니저 양성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성향적인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소개를 하고 나서의 책임지는 자세로 맡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결혼정보회사가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의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선화나 튤립 같은 일부 꽃은 반려견이 먹을 경우에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산책 후에 강아지가 재채기를 하거나 눈물이 들었다면 꽃가루 알레르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산책 중에 진드기에 노출된 우려가 있다면 해충 방지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